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시청자 사연 해가지고 질문을 받고 있는데 한 2가지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가끔 이렇게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카페 여기 묻고 답하기에 보시면은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좀 이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글 쓰신 분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라서 이걸 또 생각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한번 좀 공유를 드릴게요. 저희 카페에도 좀 올라와 있으니까. A주택을 18년 8월 달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23년 4월까지 실거주해서 매도함.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이미 매도를 해버렸잖아요. 뭐 그냥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문제 있다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목에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느낌이 딱 안 좋죠. 자, 그리고 이분이 B 분양권 21년 1월 1일 미분양권 줍주, C 분양권 23년 2월 미분양권 줍주.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안타까운데 21년 1월 1일이야. 딱 그날이야. 그리고 나서 23년 4월 달에 매도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원하는 거는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고 싶은 거예요.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그럼 비과세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다 갖춰야지 비과세를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비과세가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니면 일시적 1주택 비과세 그냥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분이 지금 A주택 하나 그리고 B, C 분양권 2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3개예요, 3개. 자, 여기서 양도세 관련해서 비과세 판단할 때 따지는 양도세 기준 주택수 몇 채예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라도. 3채죠. 왜 그래요? 분양권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닌데 21년 1월 1일 이후, 그날 포함입니다. 이후라는 말은. 그날 포함해서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분은 A, B, C 지금 3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가 벌써 3개가 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규정이 아니라면 비과세가 안 돼요. 근데 이미 4월달에 매도를 해버렸잖아요. 이 분양권을 취득을 하잖아요. 반드시 2개 날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2020년 8월 12일 그리고 21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는 달라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020년 8월 12일 이때는 취득세 주택수가 들어가는 거고 21년 1월 1일 이때는 양도세 주택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판단할 때 2020년 8월 10일 이후 요날 포함해서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중과되냐 안 되냐 따질 때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고 21년 1월 1일이 됐다. 그러면은 이때는 당연히 취득세도 포함, 양도세도 포함. 그러니까 살 때 한번 따져야 되고 팔 때 또 따져야 되고 양쪽 2개를 다 따져야 되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3개다. 3개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당연히 안 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려고 그래도 3개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 아니면 C 분양권을 먼저 하나 팔아야 돼. 그러면은 A하고 뭐 C가 남든지 아니면 A하고 B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규정 이게 156조의 3인가 있는 거죠. 소득세법 시행령. 그러면 1년 후 취득하고 종전주택 3년 후에 파는 거. 그 규정을 적용해서 A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도를 해버렸죠. 근데 지금 제가 그 다음이 이제 너무 안타까운데 미분양권을 줍줍했을 당시 미분양권 줍줍은 주택으로 포함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다. 자, 그럼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한 다음에 팔아야죠. 그런데 그냥 먼저 매도를 해버렸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예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10항.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주택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해당 내용이 주택수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거는 비과세잖아요. 그럼 비과세는 소득세법, 그 안에는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거든. 과거에는 있었죠. 미분양권 줍줍하면은 주택수 빠지는 거. 근데 그거는 뭐 2012년, 2013년
한 10년 전에 나왔던 거고 지금은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4월 달에 매도를 했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때 매각을 했죠. 그럼 양도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죠? 6월 말일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6월 말일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통상입니다. 1,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검증을 합니다. 보통은. 그럼 언제까지? 늦어도 8월 달까지는 뭔가 온다는 거지. 요 사이에. 자, 연락 언제 왔어요? 양도세 내라고 세무서 연락 왔죠. 1억 내라고. 지금 7월달이죠. 7월달. 그러니까 딱 날짜 딱 맞잖아. 근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밑에 길게 적었어요. 취득세 주택수가 다르고 양도세 주택수가 다르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이분은 주택법 기준으로 따져버리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세금을 1억 내라고 연락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양도차익이 대략 3억 정도가 될 거예요. 딱 3억 정도 되면 세금 1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B 분양권하고 C 분양권 중에서 더 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면 덜 오른 거 그걸 이제 먼저 팔았어야죠. 그리고 남은 A하고 주택하고 분양권 하나 남은 상태에서 일시주택 비과세를 따졌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안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제 책을 갖고 계신 분은 아마 보셨을 건데 여기 이제 보면은 부동산 절세 무작정 따라하기 있죠. 여기 보면 셋째 마당에 여기 16이라고 써 있는 거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분양권 포함 일시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좀 보세요. 예. 사기 싫으시면 저기 도서관 가서 빌려보세요. 좀. 예. 안 사줘도 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도 양도세 도와줘서 똑같죠. 제목이. 근데 앞에 케이스하고는 다르게 해피한 케이스. 근데 이분도 뭘 실수했냐면 팔았어. 그러니까 팔기 전에 검증을 하는 게 좋죠. 물론 저희 카페 사라는 게 아니라 뭐 저희 카페에서도 물어볼 수 있지만 당연히 제 말은 참고 정도만 해야 되니까 세무사님 검증을 하는 게 좋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A 분양권 16년 11월 달에 계약을 하고 19년 7월 달에 잔금을 치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주택으로 취득한 게 19년 7월이죠. 아니, 분양권 취득했을 때부터 주택수 들어간다면서요? 아니죠. 2020년 8월 12일 혹은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건데 이건 16년 11월이잖아요. 이런 규정이 없을 때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분양권이 그냥 단순한 권리예요. 권리. 주택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분양권은 여전히 주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다만 권리인데 주택수는 들어가는 거죠. 이게 희한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좋은 거죠. 어쨌든 A주택은 19년 7월 달에 취득을 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분양권 취득하고 요 분양권을 21년 2월 달에 잔금을 치른 거죠. 그런데 요 분양권은 18년 8월이란 말이죠. 18년 8월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2월. 그래서 A 19년 7월, B 21년 2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가 경기도고 B가 서울인데 결국에는 이 B 취득하는 21년 2월 그 당시에 둘 다 조정이었던 거예요. 둘 다 조정. 그럼 이제 기억하십니까?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 이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했는데 둘 다 조정이면은 종전주택 1년 안에 처분하고 1년 안에 신규주택 전입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야, 기억도 안 나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22년 5월 10날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전입 요건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올해 2월 28일 날은 또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또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 늘려버립니다.
전입요건 없는 상태에서. 자,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떤 케이스예요? 둘 다 조정이긴 하지만 B분양권 취득하고, 아니, B주택 취득하고 A주택을 23년 7월에 매도했다잖아. 23년 7월에 했으니까 1월 12일을 훌쩍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얼마예요? 3년. 3년이니까 21년 2월에서 3년이 24년 2월까지 처분하면 되고, 요 신규 주택인 B에 전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거. 취득 당시 조정이었으면 비과세 받는 그 거주 요건 끝까지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냐.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하고 요 일시적 주택 비과세에서 그걸 좀 더 강화한 전입 요건은 서로 다른 겁니다. 자, A 19년 7월 조정. B 21년 2월 조정. 자, 이제 둘 다 조정이기 때문에 이게 22년 5월 9일까지 양도, 이때 중요한 게 양도입니다. 취득이 아니에요. 22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내 매각 플러스 1년 내에 전입을 했어야 돼. 그런데 요 날짜가 22년 5월 9일에서 23년 1월 12일 사이, 요 사이에 되면은 1년 내 매각이 아니라 2년으로 바뀌고 전입 요건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되면은 2년이 3년으로 되고 전입 요건은 계속 없고, 물론 취득 당시 조정이니까 2년 거주해야죠. 얘도 조정이니까 2년 거주는 해야 돼요. 즉 여기 거주 요건하고 요 전입 다른 거라고요. 이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이면 끝까지가 끝까지. 근데 요 전입 요건은 시행령 뒤에 그 내용이 삭제가 되면서 전입을 안 해도 돼.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비과세 받고 싶은 게 A잖아, A. 21년 2월인데 언제 팔았다 그랬어요? 23년 7월에 매도했다면서. 23년 7월. 23년에 7월 매도했으니까 요 23년 1월 12일 날 이후에 양도한 거잖아, 양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엔 3년 안에 처분하고 전입 요건은 없다. 근데 3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24년 2월이니까. 아직 한참 남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입할 필요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러면 마지막 이것만 체크하면 되죠? A에서 거주했냐 안 했냐. 2년 거주. 보니까 A에 대해서 4년 거주했네. 그러면 거주했으니까 요건 다 맞췄고 신규 주택 B에 대해서는 전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혹시 몰라서 팔고 나서, 그러니까 혹시 몰랐으면 팔기 전에 해야지. 팔기 전에 꼼꼼히 알아봤대요. 근데 이제 팔고 나서 비과세도 이제 신고해두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인근의 세무사님한테 갔는데 그 세무사님이 전입해야 된다 한 거죠. 근데 저도 전입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세무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저도 이제 혹시 나도 틀릴 수 저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안준혁 세무사님한테도 물어보고 한번 제 책도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전입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다시 확인해서 댓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댓글을 쭉 드렸더니 두통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잘 됐어요. 어렵죠. 그래서 일단 두 개 케이스를 봤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는 해피하지 못했고 하나는 그래도 해피했어요. 근데 제가 두 분한테 잔소리를 똑같이 하자면 팔기 전에 제발 좀 확인하십시오. 팔기 전에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 분한테 아예 신고까지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훨씬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봤자 아까도 보셨겠지만 하나 케이스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었고, 하나 케이스는 이제 제가 좀 확인해가지고 이제 그 세무사님도 이제 순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꼭 매도하기 전에 하세요. 그래서 계약서 쓰는 순간
내 세금은 거의 99%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뭐,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퍼책도 한번 보시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청자 사연 그 커뮤니티에 있는 거 제출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따로 시간 마련해가지고 간단하게라도 피드백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피드백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어떤 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질문 하신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출 관련해서. 근데 뭐 내용이 다 오픈하기에는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좀 익명 처리하고 피드백 간단히 드릴게요. 그래서 또 작성해 주셨는데, 그래서 좀 그 부분 약간 기다려 주십시오. 좀 늦게 되고 있는 거는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매수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팔기 전에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취득세 폭탄이 있고 나중에 팔 때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외가 하나 있긴 있어요. 나는 그냥 2년 이상 보유했고 양도세 중과 대상 비조정이니까 그냥 일반과세 받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파셔도 돼요. 아주 그렇게 막 뭐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제가 뭔지는 알거든요. 비과세 제일 좋아하거든. 비과세는 항상 그 살얼음 위를 걷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발 하나 잘못 들으면 그냥 딱 밑에 빠집니다. 근데 빠지고 나서 살려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됐잖아요. 몸이 다 젖었으니까. 우리는 물을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저 건너편까지 건너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